여보세요. 강태준 사장님 맞으십니까? LA 한인타운 새벽 4시에 걸려온 전화 한 통. 고 윤희경 여사님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5년 만에 들려온 전처의 부고. 68세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다. 화합만 보내려 했다. 마지막 인사만 하려 했다. 하지만 빈소에 들어선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상주석에는 낯선 40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고인과 무슨 관계십니까? 어머니십니다. 뭐라고? 그리고 뒤편에 서 있는 여자. 아버지. 오셨군요. 25년 만에 만난 딸은 차갑게 말했다. 아버진 상주석에 앉으셔도 됩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서요. 대체 이 빈소에서 무슨 일이? 왜 친딸은 뒤에 서 있고 낯선 남자가 상주석에? 25년간 숨겨진 진실이 지금 밝혀집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강태준 사장님 맞으십니까? LA 한인타운 새벽 4시. 강태준은 낯선 국제전화에 잠을 깼다. 68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침대 옆 탁자에는 혈압약이 놓여 있었다. 네, 접니다만. 저는 서울 중계동 연화장에서 전화드렸습니다. 고 윤희경 여사님의 빈소가 저희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상주분께서 전 남편분께 연락을 부탁하셨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다. 희경이가 언제? 3일 전 돌아가셨습니다. 유방암 투병 중이셨다고 합니다. 태주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상주가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따님분이신 강수진 씨와 박준혁 씨라고 하시던데요. 박준혁? 그게 누구? 자세한 건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빈소는 내일 오후 2시까지 운영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태주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희경이가 죽었다. 25년 전 헤어진 후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여자. 한때 자신의 아내였던 사람. 거실 벽에는 25년 전 인천공항에서 혼자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43세, 미국행을 결심했던 그날. 새 출발이야. 딸에도 나 없이 더 잘 살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던 남자. 그로부터 25년. 태주는 서랍을 열었다. 수십 통의 편지가 있었다. 딸 수진에게 보낸 편지들. 모두 수치인 겁으로 돌아온 것들. 제일 위 편지를 펼쳤다.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 생일을 또 놓쳤구나. 보고 싶다, 딸아. 마이너스 아빠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희경아,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태주는 노트북을 켰다. LA에서 인천까지. 직항 12시간. 화합만 보내려고 했는데. 아니야.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25년 만에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다. 다음 날 회사 사무실. 작은 회사였다. 직원 5명. 25년 동안 악착같이 일궈낸 결과였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김 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한국에 급히 다녀와야 해. 장례식이 있어서. 가족분이세요? 태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런 셈이지. 사장님, 한국에 가족 계세요? 딸이 있어. 올해 40살. 25년 동안 연락 못했지만 직원들은 숙연해졌다. 일주일이면 될 거야. 비행기 안. 태주는 창밖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1983년 27. 건설 현장 기술자였던 자신. 중매로 만난 희경은 은행원이었다.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첫 만남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한 약속. 희경의 부모는 탐탁지 않아 했지만 희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열심히 사시는 분 같아요. 믿어볼게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달콤하지 않았다. 신혼집은 영등포 반지하. 햇빛도 잘 안 들고 습했다. 여보, 이번 달도 생활비가 모자라요. 미안해. 현장이 2달째 임금체불이야. 당신 친구들은 다 사업한다는데 당신은 맨날 남의 밑에서. 말다툼이 잦아졌다. 1984년 딸 수진이 태어났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됐다. 엄마, 나도 피아노 학원 다니고 싶어. 4살 수진이 졸랐다. 희경은 차갑게 말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애가 이렇게 자라요.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그날 밤 태주는 혼자 한강 다리 밑에서 소주를 마셨다. 내가 부족해서 저 사람들이 불행한 거야. 1988년 결혼 5년 만에 희경이 이혼을 요구했다. 태준 씨, 우리 그만 살아요. 희경아, 다시 한 번만. 안 돼요. 나도 수진이도 이렇게는 못 살아요. 수진이는 내가 키울게요. 당신은 양육비만 보내세요.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미안하다는 말로 밥 먹여요? 이제 그만 봅시다. 이혼 후 10년 태주는 수진을 보고 싶었지만 희경은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 수진이는 이제 아빠 없는 게 익숙해요. 나타나지 마세요. 1999년 태주는 미국으로 떠났다. 성공해서 돌아가면 그때는 수진이한테 떳떳할 수 있을 거야.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25년 만에 한국. 택시를 타고 중계동 연화장으로 향했다. 차창밖 서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기사님, 1999년에 떠났거든요. 서울이 이렇게 변했네요. 25년이면 강산이 2번 반바뀌죠. 미국에서 왔습니다. 성공하셨나 보네요.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회사도 만들고 돈도 벌었다. 하지만 매일 밤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드는 삶. 그게 성공일까? 장례식장 앞.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수진이를 만나게 되겠지. 40살. 어떤 모습일까?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거울을 봤다. 68세의 얼굴. 주름투성이의 흰 머리. 수진이가 날 알아볼까? 빈소 입구고 윤희경 태주는 부의금 봉투를 꺼냈다. 5,000달러를 환전한 600만 원. 살아생전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검은 양복을 매만지고 깊게 숨을 쉬었다. 천천히 빈소 문을 열었다. 순간 눈이 커졌다. 상주석에는 낯선 40대 초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깔끔한 정장, 붉어진 눈. 조문객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마치 친아들처럼. 고인과 무슨 관계십니까? 조문객이 묻자 남자가 답했다. 어머니십니다. 태주는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 희경이한테 아들이 재혼을 했나? 그리고 빈소 뒤편. 조문객들 사이에 조용히 서 있는 여자가 보였다. 검은 상복을 입은 40대 여자. 얼굴이 어린 시절 자신을 쏙 빼닮았다. 눈매, 코, 입매. 수진이. 친딸이 분명했다. 그런데 왜 상주석에 앉지 않고 뒤에 서 있는가? 왜 저 낯선 남자가 상주석에 앉아 있는가? 태주는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갔다. 영정 속 희경은 웃고 있었다. 65세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희경아. 분향을 하고 절을 올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상주석의 남자가 일어나 답례했다. 조문 감사합니다. 고인과는? 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전 남편입니다. 순간 빈소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조문객들이 술렁였다. 상주석의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봤다. 뒤편의 수진도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아버님이십니까? 남자가 공손하게 물었다. 태준은 당황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박준혁입니다. 대학병원 내과 전문이고요. 어머님과는 혈연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왜 상주석에? 준혁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께서 저희 친어머니를 임종까지 돌봐주셨습니다. 2018년에요. 그때부터 제가 어머니를 모신 겁니다. 6년 동안요. 태주는 할 말을 잃었다. 6년을 혈연도 아닌데? 어머님께서 우리 어머니께 해주신 것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 아버지. 수진이었다. 25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 태주는 천천히 돌아봤다. 수진은 눈물범벅 얼굴로 서 있었다. 오셨군요. 목소리는 차갑고 떨렸다. 아버진 상주석에 앉으셔도 됩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서요. 무슨 소리야? 준혁 오빠가 진짜 아들이에요.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석 달 동안 병원에 단 한 번도 못 갔어요. 왜? 무서워서요. 엄마한테 했던 말들이 너무 끔찍해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암 재발했다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바빠. 병원비는 엄마 적금 깨서 쓰세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수진 누나, 어머님은 누나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말씀하셨어요. 수진이한테 전해줘. 엄마가 미안하다고. 내 아빠를 미워하게 만들어서.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태주는 딸을 바라봤다. 25년. 그 긴 시간 동안 그리워했던 딸. 이제 그 앞에 서 있지만 둘 사이엔 25년이라는 깊은 골이 있었다. 빈소박복도. 태준과 수진은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준혁이 커피를 가져다 주고 자리를 떠났다. 커피 드실래요? 수진이 자판기 커피를 건넸다. 고맙다. 오랜 침묵. 태주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40세. 자신이 마지막으로 본 건 15세 때였다. 주름이 생겼다. 눈가에, 입가에. 그래도 여전히 예뻤다. 희경을 닮았다. 많이 컸구나. 네. 결혼은 했니? 네. 15년 됐어요. 애는? 딸 하나요. 12살. 그래. 나한테는 손녀가 있구나.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또 침묵.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유품 정리하다가 알았어요. 뭘? 아버지가 보낸 양육비요. 태준의 손이 떨렸다. 엄마가 단 한 푼도 안 쓰고 다 제 명의 통장에 넣어뒀더라고요. 25년치요. 총 2억 1천만 원. 태준은 숨이 막혔다. 그걸 한 번도 안 쓰고? 네. 그리고 통장마다 메모가 있었어요. 수진이 대학 등록금, 수진이 결혼 자금, 수진이 집 마련. 다 제 이름으로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평생 혼자 세탁소 하시면서 아버지가 보낸 돈은 한 푼도 안 쓰셨어요. 전부 제 미래를 위해 모아두셨어요. 희경이가. 그리고 편지가 있었어요. 수진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엄마가 저한테 쓴 마지막 편지예요. 읽어보세요. 편지는 떨리는 손글씨로 쓰여 있었다. 암 투병 중에 쓴 것이 분명했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을 많이 했구나.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 다만 엄마가 너무 어렸어. 가난을 견디는 법을 몰랐어. 내 아버지를 떠난 건 엄마 선택이었어.
그런데 엄마는 비겁하게도 너한테 아빠가 우릴 버렸다고 말했지.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를 용서해라. 아빠는 25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너한테 돈을 보냈어. 엄마는 그 돈을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다 내 이름으로 저축했단다. 엄마가 준혁이를 아들처럼 대한 건 내가 곁에 없어서가 아니야. 준혁이 엄마를 돌봐준 게 고마워서였어. 그리고 준혁이를 보면 내 아버지가 생각났어. 성실하고 묵묵하고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엄마는 그런 사람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알았구나. 수진아, 아빠를 만나거든 전해줘. 고마웠다고. 미안했다고. 그리고 엄마는 평생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다고. 사랑했다고. 엄마가 태주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다. 희경아, 바보 같은. 수진도 울고 있었다. 아빠, 저도 미안해요. 저도 엄마처럼 아빠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아니야, 수진아. 내가 미안하다. 아빠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수진은 태준에게 다가갔다. 아빠, 이제라도 괜찮을까요? 제가 아빠를 다시 아빠라고 불러도. 수진아. 두 사람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껴안았다. 복도 끝에서 준혁이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빈소. 조문객이 끊긴 깊은 밤. 태주는 영정 앞에 혼자 앉았다. 희경아, 나왔어. 25년 만에. 영정 속 희경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미안해. 내가 가난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못해줘서. 태주는 영정 사진을 어루만졌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지금도 재혼 안 했어. 25년 동안 혼자 살았어.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 당신밖에. 그때 누군가 빈소문을 열었다. 60대 초반의 여자. 희경과 비슷한 나이대였다. 실례합니다. 혹시 강태준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희경이 절친이었어요. 은행 동기였죠. 소영은 태준 옆에 앉았다. 언니가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저를요? 네.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제게 전화하셨어요. 소영아, 태준이는 잘 살고 있을까? 미국에서 행복할까? 하고요.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언니는 당신을 평생 원망한 게 아니에요. 자책한 거예요. 자기가 철없어서 좋은 남자를 놓쳤다고. 희경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네. 언니는 평생 후회했어요. 당신을 떠난 거리요. 소영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이거 언니가 저한테 맡겼어요. 당신한테 전해달라고. 수첩을 펴자 빼곡한 글씨. 일기였다. 1999년 4월 15일. 태준이가 미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슴이 무너진다.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1999년 5월 20일. 수진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울었다. 나는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다. 내가 나쁜 사람인데. 2005년 10월 3일. 태준이가 보낸 돈으로 수진이 대학 등록금을 냈다. 고맙다, 태준아. 미안해. 2018년 6월 12일. 준혁이 어머니를 돌보며 태준이 생각이 난다. 성실한 사람, 묵묵한 사람.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야 안다. 2024년 8월 5일. 많이 아프다. 태준이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했다고 말하고 싶다. 마지막 장. 태준아, 다음 생에는 내가 더 잘할게. 가난도 견딜게. 투정도 안 부릴게. 당신 같은 좋은 사람 잘 만나서 행복해.
사랑해, 태준아. 마이너스 희경. 태준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희경아. 바보야.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 소영이 조용히 말했다. 태준 씨, 수진이 잘 좀 돌봐주세요. 그 애도 외로워요. 네. 제가 이제라도 곁에 있어 주겠습니다. 언니가 그걸 원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이 태준을 따로 불렀다. 장례식장 근처 조용한 찻집. 아버님,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세요. 준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2018년 6월이었습니다. 저는 레지던트 3년 차였고 친어머니는 췌장암 말기셨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에서는 3개월이라고 했죠. 저는 의사였지만 제 어머니는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요양보호사 소개소에서 윤희경 선생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윤희경 어머님이 저희 어머니께 말씀하셨대요. 저도 딸이 있는데 제 곁엔 없어요. 제가 부족한 엄마였나 봐요. 그래도 사모님 아드님은 효자시네요. 부러워요.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윤희경 어머님은 저희 어머니를 정말 친어머니처럼 돌봐주셨어요. 밤새 기저귀 갈아드리고 죽 끓여 드시고 손발 마사지해드리고 한 번은 제가 당직 서고 새벽에 집에 왔는데 윤희경 어머님이 저희 어머니 손잡고 같이 주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섭다고 하셔서 손잡고 주무신 거래요. 태주는 말없이 들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준혁아, 윤 선생님한테 잘해드려라. 저분은 천사야였어요. 장례 치르고 일주일 뒤 윤희경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암이 재발한 거였죠. 준혁은 눈물을 닦았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우리 어머니한테 해주신 걸 100분의 1이라도 갚아야 한다고. 6년 동안 치료비 전액을 제가 댔습니다. 항암 치료, 입원비, 약값 전부요. 3억 정도 됐을 거예요.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태준이 말했다. 준혁 씨, 고마워요. 내가 곁에 없을 때 당신이 희경이를 돌봐줘서.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준혁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아버님, 어머님이 이걸 저한테 맡기셨어요. 아버님 찾아오시면 드리라고.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1983년 결혼식 날 사진. 젊은 태준과 희경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뒷면에는 희경의 손글씨. 태준아, 이때가 제일 행복했어. 당신과 함께였으니까. 마이너스 희경. 태준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희경아, 장례 3일째. 발인을 하루 앞둔 날 태준은 수진의 집에 초대받았다. 25년 만에 방문하는 딸의 집. 중계동 아파트. 30평대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12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나왔다. 엄마, 누가 왔어요? 민서야, 인사드려. 할아버지시야. 민서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태준을 쳐다봤다. 할아버지요? 외할아버지? 응. 엄마, 아빠. 민서는 환하게 웃었다. 와, 미국에서 오셨어요? 영어 잘하세요? 태준은 어색하게 웃었다. 응, 할아버지 미국에서 25년 살았어. 대박. 저 영어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주실래요? 그럼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민서는 좋아서 뛰었다. 수진이 민서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서야, 할아버지 힘드시니까 나중에. 방 들어가 있어. 민서는 아쉬운 듯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 탁자 위에는 낡은 은행 통장 여러 권이 놓여 있었다. 이게 엄마가 아버지 돈 저금한 통장이에요. 수진이 통장들을 하나씩 펼쳤다.
1988년부터 2024년까지 36년치예요. 첫 페이지. 1988년 6월 10일 입금 20만 원 마이너스 수진이 양육비. 빠짐없이 매달 10일. 1990년대 30만 원, 2000년대 50만 원, 2010년대 100만 원, 2020년대 150만 원. 아버지, 한 번도 안 빠뜨리셨네요. 당연하지. 내 양육비인데.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근데 엄마는 왜 이걸 안 쓰신 거예요? 태주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다. 아마도 내 엄마는 내가 보낸 돈을 쓰면 나한테 빚진 것 같아서 싫었을 거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거든. 그럼 왜 저한테 준 거예요? 너는 내 엄마 말대로 내 딸이니까. 당연히 내 거지. 수지는 통장을 쓰다듬었다. 엄마가 이걸 모으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때 민서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저 배고파요. 민서야, 잠깐만. 엄마가 지금. 태준이 일어났다. 내가 민서랑 뭐 좀 사올게. 수진아, 너는 좀 쉬어. 아빠, 민서야, 할아버지랑 나갈까? 민서는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아파트 단지 편의점. 태준과 민서는 나란히 걸었다. 할아버지, 손 잡아도 돼요? 그럼. 민서는 태준의 손을 꼭 잡았다. 작고 따뜻했다. 이게 손녀의 손이구나. 가슴이 뭉클했다. 편의점에서 민서는 이것저것 골랐다. 과자, 음료수, 삼각김밥. 할아버지, 이거 다 사도 돼요? 그럼. 할아버지가 다 사줄게.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민서가 물었다. 할아버지, 왜 우리 엄마는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많이 우셨어요? 태주는 멈춰섰다. 엄마가 많이 우셨구나? 네. 밤마다 우세요. 그리고 엄마 미안해라고 계속 말해요. 할아버지는 외할머니랑 왜 안 살았어요? 태주는 민서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민서야, 할아버지가 부족해서 할머니를 행복하게 못 해줬어. 그래서 헤어지신 거예요? 응. 그럼 할아버지도 외할머니 보고 싶으셨어요?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응. 할아버지는 25년 동안 매일 보고 싶었어. 민서는 태준을 안았다. 할아버지 불쌍해요. 저는 엄마 아빠랑 매일 같이 사는데. 태준은 민서를 꼭 안았다. 민서야,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니 수진이 통장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빠, 이 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돈이니까 내가 쓰면 되지. 근데 엄마가 안 쓰셨는데 제가 쓰는 게 맞나요? 태주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내 엄마는 이 돈을 너를 위해 모았어. 내가 행복하게 쓰는 걸 원했을 거야. 그리고 이건 나와 내 엄마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받아줘.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아빠. 그날 저녁 수진의 남편 민호가 퇴근했다. 4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 중소기업 과장이었다. 장인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악수를 나눴다. 민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다. 저녁 식사 자리.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인어른 언제까지 한국에 계실 예정이세요? 글쎄, 일주일 정도. 회사는 괜찮으세요? 응, 부장한테 맡겨뒀어. 25년 만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응.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수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장모님 돌아가신 후로. 알아. 그런데 장인어른이 계시니까 수진이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민호는 진심으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태주는 민호를 바라봤다. 착한 사람 같았다.
수진이 잘 부탁합니다. 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밤늦게 민서가 태준의 방으로 왔다. 할아버지, 주무세요? 아니, 앉아. 왜? 할아버지랑 얘기하고 싶어서요. 민서는 태준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계속 한국에 사시면 안 돼요? 민서야, 엄마도 좋아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 계시면. 할아버지는 미국에 일이 있어서. 민서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자주 오세요. 약속해요? 태주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약속할게.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정말 일주일 후에 떠날 수 있을까? 이제 막 만난 딸과 손녀를 두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25년 만에 돌아온 이곳. 이제는 떠나기 싫었다. 다음 날 새벽, 태주는 희경의 영정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희경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진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 민서도. 근데 나는 미국에 회사가 있어. 25년 동안 일군 게 있단 말이야. 영정 속 희경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넌 뭐라고 할 것 같아? 또 도망가냐고 할 것 같은데. 태주는 한숨을 쉬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LA에서 온 전화였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부장의 급한 목소리. 무슨 일이에요?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인부 한 명이 추락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사고요? 얼마나 심각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인부가 3층에서 추락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이에요. 의식불명입니다. 제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근데 지금 보험사에서 날리고 유가족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이 빨리 오셔야 합니다. 태주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갈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 5시, 서울의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어떡하지? 발인이 오늘인데. 아침 8시, 발인식. 영구차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태주는 수진에게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미안한데. 왜요, 아빠?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발인 끝나고 바로 LA로 가봐야 할 것 같아.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오늘이요? 응. 현장 사고가 났어. 사람이 다쳤거든. 일주일 안에 다시 올게. 약속할게. 수진은 고개를 돌렸다. 그러세요. 목소리는 차가웠다. 수진아, 괜찮아요. 어차피 아빠는 미국 사람이잖아요. 수진아, 그게 무슨 25년 동안 안 계셨는데 며칠이 뭐가 중요해요. 수진은 준혁에게로 걸어갔다. 태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발인식이 끝나고 화장을 마쳤다. 희경의 유골함을 봉안당에 모셨다. 희경아, 잘 가. 미안해. 나 또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태주는 영정사진에 마지막 절을 올렸다. 뒤에서 민서가 울고 있었다. 할아버지, 정말 가세요? 민서야, 할아버지 일주일 후에 올게.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그랬어요. 어른들은 다 거짓말한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님, 수진 누나가 많이 실망했습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태주는 답장을 보냈다. 미안하다. 일주일 안에 꼭 돌아올게.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정말 일주일 후에 올 수 있을까? 공항 출국장. 보안 검색을 받으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할아버지. 돌아보니 민서였다. 수진도 멀리서 서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민서가 달려와 태준을 안았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민서야. 엄마가 요즘 밤마다 오세요. 할아버지 있으면 안 올 것 같아요. 태준은 무릎을 꿇고 민서와 눈을 맞췄다. 민서야, 할아버지 꼭 돌아올게. 약속할게. 정말요? 응. 거짓말 아니야. 민서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이거 읽어보세요. 편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 할아버지, 저는 민서예요.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엄마가 슬퍼해요. 할아버지 오시고 나서 엄마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제발이요. 민서가. 태주는 눈물이 났다. 민서야. 수진이 다가와 민서를 데려갔다. 민서야, 가자. 할아버지 비행기 놓치신다. 엄마, 가자고. 수진은 태준을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섰다. 태준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다. 내가 또 가족을 버리는 건가? LA 도착? 현장 사고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추락한 인부는 50대 멕시코계 이민자. 척추골절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병원 중환자실 앞. 인부의 아내와 두 자녀가 울고 있었다. 미스터 강, 제 남편은 언제 걸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떡해요? 남편이 일을 못하면. 태주는 무릎을 꿇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치료비, 생활비 모두 제가 대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약속드립니다.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LA를 떠날 수 없었다. 인부는 여전히 중환자실이었고 보험사와 협상이 난항이었다. 매일 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민서가 한 번 받았다. 할아버지, 거짓말쟁이. 민서야, 할아버지가 미안해. 조금만 더. 엄마가 또 우셨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뚝. 전화가 끊겼다. 2주째. 김 부장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사장님,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10억을 요구합니다. 10억? 네. 안 그러면 소송 간다고 합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였다. 회사 자산 다 팔면 얼마나 나와요? 15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럼 합의하고 회사 정리합시다. 사장님, 나는 한국에 가야 해요. 딸이 아파요. 김 부장은 놀란 표정이었다. 25년 동안 일구신 걸 그냥 버리시게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25년 전에 나는 이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가족을 잃었죠. 이번엔 가족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날 밤 25년 전을 떠올렸다. 1999년 인천공항. 15살 수진이 울며 매달렸다. 아빠, 미국 가지 마. 나 여기 있을게. 아빠랑 같이 살래. 수진아, 아빠가 미국 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 그럼 너 좋은 대학 보낼 수 있어. 나 돈 필요 없어. 아빠가 필요해. 수진아, 아빠가 옆에 있으면 안 돼? 가난해도 괜찮아. 하지만 태주는 떠났다. 성공해야 해. 수진이한테 떳떳한 아빠가 돼야 해. 25년 후 태주는 깨달았다. 아이들은 성공한 아빠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 그냥 옆에 있는 아빠가 필요했던 거야. 태주는 결심했다. 다음 날 회사 청산 절차를 밟았다. 변호사를 통해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 10억을 지급했다. 회사 재산을 정리하니 약 5억이 남았다. 25년의 결과였다. 이걸로 충분해. 수진이랑 민서 옆에서 살 수 있으면. LA 집을 정리했다. 25년 동안 살았던 2층 주택. 거실에는 혼자 먹던 식탁,
혼자 보던 TV, 혼자 자던 침대. 모든 게 혼자였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 마지막으로 LA를 걸었다. 25년 전 처음 왔을 때 이곳에서 꿈을 꿨다. 성공하겠다. 부자가 되겠다. 이뤘다. 회사도 차렸고 돈도 벌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진짜 성공은 가족이었는데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기사가 물었다. 어디 가세요? 한국요. 관광? 태주는 미소 지었다. 아니요. 집에 가요. 집이 한국이에요? 이제는요. 인천공항 도착. 3주 만에 돌아온 한국. 태주는 바로 수진의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나야, 수진아. 아빠. 문이 열렸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다. 많이 야윈 것 같았다. 들어오세요. 거실 분위기는 냉랭했다. 민서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민서는 학원 갔어요. 그래. 어색한 침묵.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3주나 걸리셨네요. 일주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수진아. 회사 일이 복잡해서. 역시나 그러시네요. 수진아? 수진은 차갑게 웃었다. 아빠는 항상 그러셨잖아요. 일이 먼저고 가족은 나중이고. 아니야, 나는 25년 전에도 그러셨잖아요. 미국 가서 성공해 올게, 수진아. 그러고 떠나셨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15살이었어요. 아빠가 필요했어요. 근데 아빠는 성공이 더 중요했죠. 수진아,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이번에도 똑같잖아요. 엄마 장례 끝나자마자 LA 가시고 일주일이면 온다고 하고 3주 만에 오시고. 수진은 소리쳤다. 아빠는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일이 우선이고 저는 그 다음이에요. 태주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가 잘못했어. 일어나세요.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25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딴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가 진짜 저를 사랑했으면 떠나지 말았어야죠. 가난해도 힘들어도 옆에 있었어야죠. 수진아, 엄마도 그랬어요. 아빠를 원망한 게 아니에요. 아빠가 옆에 없었던 것을 원망한 거예요. 태주는 딸을 바라봤다. 수진아, 들어줘. 아빠가 회사 정리했어. 네. 25년 동안 일군 회사. 다 정리하고 왔어. 수진은 놀란 표정이었다. 왜요? 너랑 민서 옆에 있고 싶어서. 이제 LA 안 가. 여기서 살 거야.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차가웠다. 그게 진심이에요? 그럼 3주 전에도 일주일이면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진심이었어요? 태주는 할 말을 잃었다. 아빠, 저는 이제 아빠를 믿을 수가 없어요. 수진은 고개를 돌렸다. 제발 부탁이에요. 그냥 가주세요. 수진아, 저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복도에 나온 태준. 민호가 퇴근해서 돌아왔다. 장인어른, 민호 씨. 민호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알아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인어른이 오시기 전까지 수진이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장모님 돌아가신 게 슬프긴 했지만 그래도 일상은 유지했죠. 근데 장인어른 오시고 나서 수진이가 무너졌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왜냐고요?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잃었으니까요. 민호 씨, 아빠가 돌아왔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떠나시잖아요. 민호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차라리 안 오시는 게 나았을 거예요. 태주는 가슴이 무너졌다. 저는 정말 회사 정리하고 왔어요. 이제 한국에서 살려고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3주 전에도 일주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번엔 진짜예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장인어른,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뭔데요? 당분간 수진이 좀 안 만나주세요. 수진이가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장인어른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해요. 태주는 고개를 숙였다. 호텔로 돌아온 밤,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또 실수했구나. 핸드폰을 켰다.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버님? 준혁아, 나 완전히 망쳤어. 무슨 일이세요? 태주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다. 준혁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아버님, 수진 누나 입장을 이해하셔야 해요. 나도 알아. 누나는 평생 아버님을 그리워했어요. 근데 25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죠. 그러다 엄마 장례식에서 처음 만났고 화해했어요. 그런데 또 떠나셨잖아요. 누나 입장에선 또 버림받은 거예요. 태주는 눈물이 났다. 나는 진심으로 수진이 곁에 있고 싶었어. 저도 압니다. 근데 누나는 아버님의 진심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다쳤으니까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준혁은 조용히 말했다.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행동? 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다음 날, 태주는 중계동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 수진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여기서 살면서 수진이한테 보여줘야지. 내가 진심이라는 걸. 짐도 별로 없었다. 옷 몇 벌과 노트북, 그게 전부였다. 25년 LA 생활의 전부가 가방 하나에 들어갔다. 매일 아침 태주는 민서 학교 앞에 갔다. 멀리서 민서를 지켜봤다. 민서는 친구들과 웃으며 학교에 들어갔다. 잘 크고 있구나. 어느 날 민서가 태준을 발견했다. 할아버지, 태준은 손을 흔들었다. 민서는 달려오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할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민서 보고 싶어서. 민서야, 할아버지가 미안해.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할아버지 만나지 말래요. 알아. 그럼 왜 오세요? 태주는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가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근데 이번엔 진짜야. 할아버지 이제 LA 안 가. 여기서 살 거야.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응. 거짓말 아니야. 믿을 수 없어요. 민서는 돌아섰다. 할아버지는 거짓말쟁이에요. 뛰어서 학교로 들어가 버렸다. 태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태주는 매일 아침 민서 학교 앞에 갔다. 민서는 태준을 보면 외면했다. 수지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준혁만이 가끔 연락을 했다. 아버님,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 마음을 열 거예요. 과연 그럴까? 네. 저를 믿으세요. 2주째 되는 날, 비가 왔다. 태주는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 섰다. 민서가 나왔다. 우산이 없었다. 민서야. 민서는 태준을 보고 멈췄다. 태준은 다가가 우산을 씌워줬다. 비 맞으면 감기 걸려. 싫어요. 그래도 받아. 할아버지는 괜찮아. 민서는 우산을 밀어냈다. 할아버지 또 떠날 거잖아요. 안 떠나. 거짓말. 민서는 울면서 뛰어갔다. 태주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한 달이 지났다. 태주는 매일 아침 민서 학교 앞에 섰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은 걸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민서는 여전히 외면했다. 어느 날 학교 앞에서 준혁을 만났다.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응? 준혁아. 민서 보러 왔지. 준혁은 태준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매일 오신다고 들었어요. 응? 한 달째야. 수진 누나는 아직도 만나주지 않아. 괜찮아. 내가 기다릴게. 준혁은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아들아. 그날 저녁 준혁은 수진을 만났다. 누나, 커피 한 잔 해요. 준혁 오빠, 오늘은 바빠. 누나, 아버님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하고 싶으면 하세요. 준혁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이 한 달째 매일 민서 학교 앞에 가세요. 알아요. 민서가 외면해도 비가 와도 매일 가세요. 그리고 누나 집 근처에 원룸 얻으셨어요. LA 집은 다 정리하시고요. 수지는 고개를 돌렸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누나, 아버님은 진심이에요. 진심이면 뭐해요? 3주나 늦게 오셨는데. 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누나, 제 이야기 좀 들어줄래요? 뭔데요? 제 아버지 이야기요. 준혁은 천천히 말했다. 저는 아버지 얼굴을 모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죠?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의대 다닐 때 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근데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왜요? 제 공부 방해하고 싶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혼자 투병하셨어요. 준혁 오빠, 제가 레지던트 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때는 이미 말기였죠. 준혁은 눈물을 닦았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준혁아, 후회하지 마. 엄마는 내가 옆에 있어서 행복했어. 그런데 저는 옆에 없었어요. 병원에서 일하느라. 수지는 말없이 들었다. 엄마 임종 때도 못 갔어요. 수술 중이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옆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준혁은 수진을 바라봤다. 누나, 아버님은 지금 옆에 있으려고 노력하세요. 비록 늦었지만요. 너무 늦었어요. 늦었어도 괜찮아요.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아빠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시험해 보세요. 시험? 네. 한 달만 기회를 주세요. 한 달 동안 아버님이 정말 변했는지 지켜보세요. 수지는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만이에요.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여느 때처럼 학교 앞에 섰다. 민서가 나왔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수진이 함께였다. 태주는 놀라 멈췄다. 수진이 다가왔다. 아빠, 수진아, 한 달만 기회 드릴게요. 정말? 네. 한 달 동안 정말 변했는지 지켜볼게요. 태주는 눈물이 났다. 고맙다, 수진아.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든 할게. 민서학교 데려다 주세요. 매일이요. 그럼. 그리고 저녁 일주일에 3번은 같이 먹어요. 좋아. 한 달 후에 판단할게요. 아빠가 정말 여기 남을 사람인지. 태주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아빠가 증명할게. 그날부터 태준의 일상이 바뀌었다. 아침 7시 민서를 데리러 갔다. 할아버지. 민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예전보다는 밝았다. 민서야, 학교 가자. 네. 학교 가는 길 민서와 손을 잡고 걸었다. 할아버지, 오늘 수학 시험이에요. 그래. 어려워? 조금요. 할아버지가 저녁에 가르쳐 줄까? 민서는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저녁에는 수진의 집에서 함께 식사했다. 민호도 태준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장인어른, 이거 드세요. 고맙네.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민서 학교 데려다 주고 집에서 책 읽고 일은 안 하세요? 태준은 웃었다. 25년 동안 충분히 일했어. 이제는 가족이 일이야.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아빠, 돈은 괜찮으세요? 응. LA 집이랑 회사 정리하고 5억 정도 남았어. 아껴 쓰면 평생 살 수 있어. 그리고 나한테는 너희가 있잖아. 그게 제일 큰 재산이야. 수지는 고개를 돌렸다. 눈가가 붉어졌다. 2주가 지났다. 태주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민서를 학교에 데려다 줬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민서는 점점 할아버지에게 마음을 열었다.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래, 우리 민서 대단한데? 할아버지가 수학 가르쳐 주셔서요. 할아버지가 더 기뻐. 어느 날 저녁 민서가 물었다. 할아버지, 진짜 안 떠나요? 응, 진짜야. LA 안 가요? 안 가. 할아버지 집은 이제 여기야. 민서는 태준을 꼭 안았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태준은 눈물이 났다. 할아버지도 민서 사랑해. 3주째 수진이 태준을 따로 불렀다. 아빠 산책할래요? 그래.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아빠 솔직히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알아. 또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3주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민서 학교 데려다 주시는 거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수진은 태준을 바라봤다. 아빠는 정말 변하셨어요. 수진아, 아빠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진짜로요? 태준은 수진을 안았다. 그럼 나는 내 아빠야. 영원히.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4주째 되는 날, 수진이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태준, 민호, 민서, 그리고 준혁까지.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모두 수진을 바라봤다. 아빠, 한 달 시험 기간 끝났어요. 태준은 긴장했다. 그래서 제 결론은요. 수진은 미소 지었다. 아빠를 우리 가족으로 정식 인정합니다. 민서가 소리쳤다. 와, 할아버지. 태준은 눈물을 흘렸다. 수진아, 고맙다. 아빠,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에요. 준혁도 박수를 쳤다. 축하합니다, 아버님. 민호도 태준의 손을 잡았다. 장인어른,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태준은 희경의 봉안당을 찾았다. 희경아, 나 해냈어. 수진이랑 화해했어. 내가 원했던 거 이뤘어. 수진이 옆에 있게 됐어. 고맙다, 희경아. 나한테 기회를 줘서. 영정사진 속 희경은 미소 짓고 있었다. 한 달 후, 준혁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준혁이 태준을 찾아왔다. 아버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든 말해봐. 제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주실 수 있으세요? 태준은 놀랐다. 주례를? 내가? 네.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버님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준혁아,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아버님은 윤희경 어머님의 남편이셨고 저는 어머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아버님은 제 아버지시잖아요. 태준은 준혁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아들아. 영광으로 알겠다.
결혼식 전날 수진이 태준을 불렀다. 아빠, 이거 좀 보세요. 수진은 낡은 상자를 가져왔다. 이게 뭐야? 엄마 유품인데 제가 미처 못 본 게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편지들이 가득했다. 모두 희경이 쓴 편지들. 이게 엄마가 아빠한테 쓴 편지예요. 보내지 못한 편지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1999년 5월. 태준아, 너 떠난 지 한 달이 됐다. 수진이가 매일 아빠 언제 와? 라고 묻는다. 나는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 미안해, 태준아. 내가 나쁜 사람인데. 희경. 두 번째 편지. 2005년 3월. 태준아, 수진이가 대학 합격했다. 내가 보낸 돈으로 등록금 냈다. 고맙다. 내가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희경. 세 번째 편지. 2010년 6월. 태준아, 수진이가 결혼한다. 신랑은 착한 사람이다. 내가 수진이 손잡고 버질로드 걸어주는 모습 상상했다. 보고 싶다. 희경. 태주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마지막 편지가 있었다. 2024년 9월. 태준아, 나 이제 얼마 안 남았나 봐. 너무 아프다. 근데 후회는 없어. 수진이 잘 키웠고 준혁이도 만났고 단 하나 후회되는 게 있다면 너한테 사랑한다고 말 못한 거. 태준아, 나 널 사랑했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헤어진 후에도 지금도. 다음 생에 만나면 꼭 말할게. 사랑해, 태준아. 희경. 태준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희경아, 나도 사랑했어. 지금도. 수진도 옆에서 울고 있었다. 아빠, 엄마는 평생 아빠를 사랑하셨어요. 나도 알아. 이제야. 알았어. 준혁의 결혼식 날. 태주는 주례단에 섰다. 신랑 박준혁 군은 제게 특별한 아들입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아들은 아니지만 제 아내를 친어머니처럼 모신 효자입니다. 그 아내 윤희경은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희경이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를 위해, 딸을 위해, 준혁이 어머니를 위해, 준혁이를 위해,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겼습니다. 그건 바로 가족입니다. 태주는 객석의 수진과 민서를 바라봤다. 희경이는 저를 딸에게 돌려줬습니다. 손녀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준혁이라는 아들까지 주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희경이가 저에게 준 마지막 선물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준혁아, 행복해라. 내 어머니처럼 사랑하며 살아라. 준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피로 연장. 가족들이 한 테이블에 모였다. 태준, 수진, 민호, 민서, 준혁 부부. 건배. 모두 잔을 부딪혔다. 민서가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죠? 그럼, 영원히. 수진이 태준의 손을 잡았다. 아빠 고마워요. 돌아와 주셔서. 나도 고맙다, 수진아. 용서해줘서. 준혁이 일어나 말했다. 여러분, 오늘 제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준혁은 태준을 바라봤다. 아버님, 저를 아들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준은 일어나 준혁을 안았다. 나야말로 고맙다. 희경이를 돌봐줘서. 그날 밤 수진이 태준에게 물었다. 아빠, 후회 안 하세요? 뭘? LA 생활이요. 25년 동안 읽은 거 다 버리고 오셨잖아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후회? 하나도 안 해. 정말이요? 응. 그때는 몰랐어. 진짜 성공이 뭔지.
태주는 민서를 바라봤다.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야. 가족이야. 아빠, 25년 동안 돈은 벌었지만 외로웠어. 근데 지금은 가난해도 행복해. 수지는 아빠를 안았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 그날 밤 태주는 희경의 봉안당을 찾았다. 희경아, 준혁이 결혼식 잘 끝났어. 내가 보고 싶어 했을 텐데. 태주는 준혁 부부 사진을 영정 앞에 놓았다. 여기 봐. 우리 아들 잘생겼지? 그리고 말이야, 희경아. 태주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1983년 결혼식 사진. 우리도 이렇게 행복했었잖아. 내가 부족해서 그 행복을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희경아. 태주는 눈물을 닦았다. 근데 말이야, 너 덕분에 나는 다시 행복해졌어. 수진이랑 화해했고, 민서도 만났고, 준혁이도 생겼어. 이게 다 내가 준 선물이야. 고맙다, 희경아. 태주는 영정에 절을 올렸다.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절대 놓지 않을게. 약속해, 희경아. 바람이 불었다. 마치 희경의 대답 같았다. 응, 태준아. 약속해. 봉안당을 나서며 태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했다. 희경아, 저기 보여? 제일 밝은 별. 그게 너 같아. 우리를 비춰주는 별. 태주는 미소 지었다. 잘 자, 희경아. 사랑해. 집으로 돌아오니 수진의 집에 불이 켜져 있었다. 문을 열자 민서가 뛰어왔다. 할아버지, 어디 갔었어요? 할머니 보고 왔어. 외할머니요? 응. 뭐라고 하셨어요? 태주는 민서를 안아 올렸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 우리 민서 예쁘게 키워달라고. 민서는 환하게 웃었다. 저도 외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민서 보고 싶어 하실 거야. 그럼 같이 가요. 내일. 그래, 내일 같이 가자. 거실에서 수진이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빠, 차 드세요. 고맙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아빠, 행복하세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아빠가 옆에 계셔서. 수진아, 아빠 앞으로도 계속 옆에 있어 주세요. 당연하지, 아빠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수진은 아빠 어깨에 기댔다. 고마워요, 아빠. 나야말로. 1년 후, 태주는 매일 아침 민서를 학교에 데려다 줬다. 할아버지, 오늘 학예회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꼭 볼게. 약속이에요. 약속? 민서는 학교로 뛰어들어갔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오후 민서 학교 강당. 학예회가 시작됐다. 태준, 수진, 민호, 준혁 부부가 함께 왔다. 민서가 무대에 올랐다. 제목 우리 할아버지. 객석이 조용해졌다. 우리 할아버지는 미국에서 25년 동안 사셨어요. 엄마를 위해 매달 돈을 보내셨대요. 그런데 1년 전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한국에 오셨어요. 처음에 저는 할아버지를 믿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또 떠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할아버지는 떠나지 않으셨어요. 매일 아침 학교에 데려다 주시고 저녁에는 숙제도 봐주시고 주말에는 같이 놀아주세요. 할아버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우리 곁에 남으셨어요. 객석에서 태주는 눈물을 닦았다. 저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시는 분이거든요. 민서는 객석의 태준을 바라봤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평생 우리 곁에 있어주세요. 태준은 일어나 손을 흔들었다. 객석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학예회가 끝나고 가족들이 함께 식당에 갔다.
민서야, 발표 정말 잘했어. 수진이 딸을 안았다. 엄마, 부끄러웠어요. 아니야, 정말 잘했어. 태준이 민서에게 선물을 건넸다. 할아버지가 준비했어. 와, 이게 뭐예요? 민서가 포장을 뜯자 책이 나왔다. 할아버지가 쓴 이야기야. 할아버지가 쓰셨어요? 응. 할아버지의 25년 여행이라는 제목이야. 책을 펼치자 첫 장에 글이 써 있었다. 우리 사랑하는 민서에게. 할아버지가 25년 동안 미국에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썼단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왜 돌아왔는지도 언젠가 민서가 커서 읽어주면 좋겠구나. 사랑한다, 민서야. 할아버지가. 민서는 책을 꼭 안았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저녁, 수진의 집.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장인어른, 요즘 뭐 하세요? 민호가 물었다. 민서 학교 데려다 주고, 산책하고, 가끔 준혁이 병원 가서 수다 떨고. 일은 안 하시고요? 태주는 웃었다. 일은 평생 했어. 이제는 이게 내 일이야. 태주는 가족들을 바라봤다. 너희랑 함께하는 게. 준혁이 말했다. 아버님, 다음 주에 저희 집들이 오시죠? 당연하지. 우리 아들 새 집인데.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혁 아내가 수줍게 말했다. 저, 임신했어요. 뭐라고? 모두 환호했다. 축하한다, 준혁아. 태주는 준혁을 안았다. 할아버지가 될 거야, 나. 네, 아버님. 아버님이 아기 할아버지세요. 태주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태주는 희경의 봉안당을 찾았다. 희경아, 들었어? 준혁이 아기 낳는데. 우리 손주가 또 생겨. 태주는 웃으며 말했다. 너 덕분이야, 희경아. 내가 준혁이를 우리한테 보내줘서. 그리고 말이야. 태주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 태준, 수진, 민호, 민서, 준혁 부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우리 가족이야. 내가 만들어준 가족. 태주는 사진을 영정 앞에 놓았다. 희경아, 행복해 보이지? 나 정말 행복해. 25년 동안 헤맸는데 이제야 집을 찾았어. 그 집은 LA가 아니라 여기였어. 가족 곁이었어. 바람이 불었다. 태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희경아, 다음 생에 꼭 만나자. 그때는 절대 놓지 않을게. 평생 내 곁에 있을게. 약속해. 봉안당을 나서며 태주는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혁아, 나야. 아버님, 벌써 집 가세요? 응. 근데 내일 우리 다 같이 외할머니 산소 가자. 좋은 생각이에요. 수진이랑 민서, 너희 부부 다 같이. 네, 아버님. 그렇게 할게요.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모두 희경의 봉안당에 모였다. 태준, 수진, 민호, 민서, 준혁 부부. 엄마, 저희 왔어요. 수진이 꽃을 올렸다. 엄마가 원하시던 대로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해요. 민서도 절을 했다. 외할머니, 저 민서예요. 할아버지가 매일 저 학교 데려다 줘요. 행복해요. 준혁도 절을 했다. 어머님, 저 아기 생겼어요. 어머님 닮은 아기 낳을게요. 마지막으로 태준이 절을 했다. 희경아, 고맙다. 내가 나한테 가족을 돌려줘서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아. 사랑해, 희경아. 다음 생에 만나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서가 태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영원히 우리랑 같이 살 거죠? 그럼. 할아버지가 눈 감을 때까지. 눈 감으면 안 돼요. 태준은 민서를 안아 올렸다. 그럼 100살까지 살게. 민서 결혼할 때까지. 약속이에요. 약속? 저녁, 수진의 집 거실.
가족들이 TV를 보며 웃고 있었다. 태주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이게 내가 평생 찾던 거였구나. 수진이 다가와 아빠 옆에 앉았다. 아빠, 뭐 생각하세요? 응?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냥 행복해서. 수진은 아빠 어깨에 기댔다. 저도요, 아빠. 아빠가 옆에 계셔서 정말 행복해요. 태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야, 수진아. 그날 밤 잠들기 전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25년 전 떠났던 도시. 이제는 다시 돌아온 집. 희경아, 보고 있어? 나 집에 왔어. 25년 만에. 그리고 말이야. 태주는 미소 지었다. 나 이제 정말 행복해. 고맙다, 희경아. 너를 만나서 수진이를 낳아서 이 가족을 만들어서 사랑해. 태주는 눈을 감았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25년 만에 찾은 진짜 평화. 25년 만에 찾은 진짜 집. 그것은 바로 가족 곁이었다. 에필로그. 5년 후. 민서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준혁의 아이는 5살이 되었다. 태주는 73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손주들과 놀아주었다. 어느 날 민서가 물었다. 할아버지, 후회하는 거 없어요? 후회? 없어. LA 버린 거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버린 게 아니야. 선택한 거지. 뭐요? 진짜 성공을 선택한 거야. 진짜 성공이요? 태주는 가족들을 바라봤다. 응, 너희야. 너희가 할아버지의 진짜 성공이야. 민서는 할아버지를 안았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민서야. 태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희경아, 보고 있지? 우리 손주들 이렇게 컸어. 고맙다. 나한테 이 행복을 줘서. 다음 생에 꼭 만나자, 사랑해, 희경아. 진짜 성공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